파트 1 프로젝트 관리의 배경 중에서 네 번째 순서는 프로젝트 관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가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실증된 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로서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그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이래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크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프로젝트 관리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시화예요. 가시화, 가시성, 비저빌리티죠. 왜 가시화가 필요하냐? 과거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보이는 것만이 관리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눈에 보여야지 관리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관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 업무들에 대해서 뭔가 가시화를 시키는데 그 가시화를 시키는 방법이 바로 뭔가요? 게시판이나 본인의 책상 앞에 이런 데다가 어떤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흔하게 얘기하는 무슨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관리된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프로젝트에서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화를 시켜야만이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계획 대비 실적인 거죠. 물론 일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자원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다양한 부분의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이 눈으로 보임으로써 관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진척도 부분이죠. 그래서 진척도는 프로젝트 몇 %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현황 파악. 그래서 현황 파악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간 현황 보고 월간 현황 보고 이런 주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결과물들까지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그래서 보고서로 만드는, 그게 바로 가시적인 그런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현에 대한 문제점, 리스크는 물론이고 현재 발생한 이슈 또는 프로블럼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열을 해야지만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 대책이라는 것 자체, 대응이라는 것도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그게 바로 눈에 보이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다양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서들이 만들어지고 그 보고서나 각종 양식, 현황판, 현황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당연히 또 어때요? 가시화시킨다는 것 자체도 프로젝트 초기에는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체하면서 계획대로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가시화 노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초기에서 그러면은 상세한 내용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우선 이 시점에 생각하는데 가까운 미래의 표적만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표적을 세우고 이런 표적을 세워가지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차후에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우선 가능한 계획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립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실제 볼링장에 가면 이렇게 볼링 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좀 그림이 좀 별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링 핀들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볼링의 레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을 이렇게 던져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볼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볼링 핀을 보고 던지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 바로 던지는 사람 바로 가까이에는 스팟들이 있죠. 이렇게 스팟. 그래서 이 스팟을 겨냥을 해갖고 던짐으로써 내가 이쪽으로 던져야 되겠다. 이게 바로 볼링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프로젝트 관리도 마찬가지죠.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가 가야 할 방향과 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가시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 방법론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는 절차, 간단한 프로세스 정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거창하게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관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해진 절차와 방법, 표준에 따라서 이대로 수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관성 있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절차서나 표준, 어떤 이제 표준이라고 하나 더 만들까요? 내부 표준, 표준이나 절차, 프로세스에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양식이나 용어를 정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하나 만든다. 그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어떤 양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변경 통제를 해서 변경 요청서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어떻게 만든다.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공통된 통일된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랭귀지가 필요한 거죠. 프로젝트에서. 그래야지만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서로 체계적으로 공유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절차나 지침, 그 다음에 통일된 양식이나 용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한 거죠. 프로젝트 관리라는 건 뭔가 체계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관리가 있어야지만이 일정도 준수할 수 있고 원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당연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나,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개인에게 과도한 작업량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업무하는 사람들보다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이 밤새우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매니저들이나 리더들이 항상 인력 부족하다고 인력 충원해달라고 이렇게 인력관리부에다가 얘기하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우리한테 지금 인력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반대로 남는 인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어렵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은 자원 계획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요?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원 관리. 그 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개인에게 과도한 작업량이 부과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개개인한테 얼마만큼의 작업량이 부과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프로젝트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냐 하면은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계획을 세웁니다. 요런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장이 돼서 기능관리자죠. 우리 펑셔널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죠. 기능 부서장들. 자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A라는 업무에는 여기는 우리 팀에 김아무개가 투입되면 좋겠다. 이 사람이 리소스 매니저 역할도 하는 거죠. 사실 자원관리자. 다른 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팀이 될 수 있고, 여기다가 이 아무개 배정하고 C라는 작업에는 최아무개 배정한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 관리자들이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은 나한테 배정되어 있는 업무들만 이렇게 딱 뜹니다. 내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구나. 그러면 같은 기간대에 내가 지금 몇 개의 작업이 배정되어 있는지, 나한테 할당되어 있는 그러한 업무의 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PM 입장에서 봤을 때도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업무가 배정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양을 파악을 해갖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산이 초과되거나 마감일이 일정 지연되는 문제죠.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확인한다 그러면은 그때 일정이 늦어지고 끝에 가고 예산이 초과되는 상황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때는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파악을 한다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그 현황을 점검해서 그 차이가 얼만큼 났느냐, 계획으로부터 너무 벗어났다. 만약에 계획이 이렇게 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점점 계획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는 계속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캐치업을 해야 되겠죠. 따라잡아야 됩니다. 따라잡기 위한 그러한 노력, 그걸 우리가 일종의 대응 조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어로는 corrective action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정 조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대응을 통해서 계획으로부터, 즉 궤도를 멀리 벗어나는 것을 빨리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조치를 통해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중간마다 예정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예정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벗어났다? 그럼 여기서 빨리 뭘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원인을 분석해 갖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가능한 게 바로 뭘 통해서 가능하다?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 투입 인원들이 경험과 기술 부족 문제, 인력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불충분한 자원 문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인력들이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만약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했다. 그래서 팀원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모두 내가 흡족한 역량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드림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인력은 어때요? 부족하고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팀원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때는 어떤 인력이 몇 명 필요하고 이때는 어떤 인력이 얼만큼 필요하다는 그런 인력 계획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보유한 어떤 수준의 인력이 어느 시점에 얼만큼 필요한지를 인력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그 전부터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다. 그럼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때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시점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팀 개발 이런 것들도 프로젝트 관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기술 부족, 경험 부족에 대한 인력들을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서도 해결이 완벽하게 해결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해결은 되고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내가 PM으로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여기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다른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 말고 타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를 조직에서는 프로젝트 하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만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력 이렇게 확보하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프로젝트가 성과가 나고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팀만 인력을 충원해주고 우리는 해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 또 어떤 인력은 상당히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지만 우리 프로젝트도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할당에 대한 충원 문제라든지 내부 갈등 문제가 항상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가 어떤 일을 얼만큼 담당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프로젝트마다의 특성과 상황,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로 인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나 어떤 부서별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프로젝트 수행하는 표준이라든지 표준 프로세스, 절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요.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 누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정의될 수밖에 없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불필요한 재작업이나 중복 작업이에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뭘 하냐면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료 보고서 또는 종료 보고서라는 파이널 리포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동안에 계획은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것들이 문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경영층에 예를 들어서 결제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수준으로만 만들었다 그러면 보고서로서 종료 보고서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라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툴을 개발합니다. 툴을 개발해요. 그래서 썼어요.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근데 B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도구를 개발해서 쓴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일한 도구를 또 개발해서 쓰게 돼요. 이렇게 재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중복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동안에는 나름대로 경험했던 리스크나 이슈 뿐만 아니라 각종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 계획 대비 결과나
리스크 이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효과적이더라 하는 교훈 사항까지도 모두 기록을 해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훈 사항, 이슈, 방법, 수행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고 또 동일한 작업을 다시 하는 재작업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서 또는 기록들을 작성하는 일은 어때요?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색도 나지 않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다들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조직에서는요, 그런 문서나 기록들을 어떤 조직 차원의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독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스크다. 그러면 이러이런 리스크들이 발생했다. 성공 사례보다는 뭐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프로젝트 팀들이 서로 결과 보고에 대한 이런 대회를 하는 거죠. 발표 대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우수한 팀은 선발해가지고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조직 타원의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독려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쨌든 프로젝트에서 기본은 뭐예요?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문서화시켜서 그것을 공유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그런 재작업이나 중복 작업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